어둠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몇 달 동안 미동조차 없던 남자의 눈꺼풀이 서서히 열리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가 정확히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은 며칠 전 절망의 향기만이 가득했던 병원 복도에서 시작되었다. 강하나의 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어깨 위에는 당장 오늘 자정까지 갚아야 할 사채빚 5천만 원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낡아빠진 합성수지 의자에 앉아 보이지 않는 벽의 얼룩을 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 연합인 TK의 수행원이라 자신을 소개한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닌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그의 제안은 간단했다. TK 기업연합의 유일한 후계자이지만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권지혁과 서류상의 아내가 되어주는 것. 그 대가로 아버지의 수술비 3억 원은 물론 가족이 짊어진 모든 빚 2억 7천만 원을 즉시 해결해주고 남동생의 학비까지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수행원의 말은 하나를 인간이 아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했다. 순종적이고 배경이 깨끗하며 무엇보다 절박하다는 이유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라는 것을. 결혼식도 하객도 없는 혼인신고는 한편의 사무적인 절차처럼 끝이 났다. 하나는 서울 성북동 330번지에 위치한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거대한 저택에 발을 들였다. 그곳은 화려했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황금 감옥이었다. 살아있는 시체와 한 방을 쓰게 된 그녀는 값비싼 장식품이나 다름없었다. 권지혁의 숙모인 윤 여사와 그녀의 아들 권태민 상무는 노골적인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권태민은 비웃음을 흘리며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이 생기니 핏줄의 정도 있게 되더냐며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그녀는 그들의 발밑에서 순진하고 어리숙한 시골 처녀를 연기하며 모든 것을 감내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방 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몸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섬뜩한 착각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끓어오르는 연민을 참지 못한 그녀는 그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목을 붙잡은 것은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굶주린 포식자였다. 그리고 이것은 끔찍한 진실의 시작에 불과했다. 내 얼굴에 뭐 묻었나 강하나 씨? 몇 달간 사용하지 않아 잠겨있던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권위는 숨길 수 없었다. 공포로 얼어붙은 하나 앞에서 권지혁은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벌어진 모든 진실을 얼음 같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자신의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댄 사촌 권태민, 그와 결탁하여 자신을 회복 불가능한 식물인간으로 공표한 의사, 그리고 그 사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까지. 이 모든 것은 그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감과 배신감에 휩싸인 하나에게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내가 이용할 무기다. 당신은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내 눈과 귀가 되어야 해. 강하나, 당신은 내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줘야겠어.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평생 이 황금 감옥의 인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포식자의 편에 서서 복수의 칼날이 될 것인가? 다음 날부터 강하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옷장 안에 화려한 옷들 대신 가장 수수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라 입고 두려움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으로 자신의 얼굴을 위장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 즉 약하고 순진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과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를 청소하는 척하며 권태민의 책상 위 서류 뭉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블루파이퍼 계획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냈고,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윤 여사가 친구와 나누는 전화통화를 통해 유럽 에너지 토론회에 최 의원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엿들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가장 약해 보이는 그녀라는 것을. 밤이 되면 그들의 침실은 이제 병실이 아닌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비밀작전 본부가 되었다. 하나가 낮 동안 수집한 정보의 조각들은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권태민의 추악한 계획이라는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해외 자원 개발을 빙자한 수천억 원대의 돈 세탁, 그리고 그 검은 돈으로 정계의 실세인 최 의원을 매수하려는 속셈.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한 스파이로 병무한 하나의 능력에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당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유능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군. 그의 칭찬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운명을 짊어진 공범자 사이의 기묘한 유대감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권태민의 서명이 담긴 이면 장부는 이중 잠금 장치와 적외선 감지기로 보호되는 그의 서재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은 언제나 가장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실수 하나로 무너진다는 것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단 5분, 저택의 심장이 멈추는 시간이었다. 모든 전력이 차단되고 철옹성 같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되는 유일한 순간. 권지혁의 기억을 바탕으로 서재의 도면을 머릿속에 완벽히 새긴 하나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도박을 위해 숨을 죽였다. 정확히 3시 정각.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정적과 함께 저택이 암흑에 잠겼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권태민의 오만함이 잠그지 않은 서재 문을 열자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곧장 권지혁이 지목한 창가 옆 책장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고서들 사이 유독 손때 묻지 않은 깨끗한 가죽 표지의 책. 그녀가 책을 꺼내자 속이 파인 공간 안에서 얇은 휴대용 저장 장치 하나와 누런 서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권태민의 콧노래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벨벳 커튼 뒤로 몸을 던지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권태민은 책상 서랍을 뒤적이다가 젠장, 라이터를 어디 뒀더라 라고 읊조리며 방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하나는 커튼 뒤에서 튀어나와 저장장치와 서류 봉투를 품 안에 숨겼다. 서재를 빠져나오려는 찰나 저택의 모든 불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이미 지났다. 며칠 후 서늘한 아침 공기가 저택의 거실을 감쌌다. 권태민은 모든 사용인을 소집한 채 그의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작은 보석 브로치를 들어보였다.
이게 오늘 아침 내 서재 바닥에서 발견됐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 시선은 마침내 하나의 얼굴에 멎었다. 그 브로치는 며칠 전 윤 여사가 내과 것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라며 경멸과 함께 던져주었던 물건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권태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공기를 차단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해보시지 강은하 씨. 내 서재에 뭘 훔치러 들어갔나? 아니, 누가 시켰지?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다. 김 비서는 태연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서며 그건 제가 사모님께 부탁드린 물건입니다. 도련님의 감각 치료를 위해 예전 책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라는 완벽한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했다. 권태민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대외적인 명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위기는 넘어갔지만 재앙의 예감은 더욱 짙어졌다. 이 사건으로 위기감을 느낀 권태민은 자신의 계획을 앞당겨 권 지역의 해임안을 상정할 임시 주주총회를 긴급 소집했다.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주주총회 당일 TK그룹 본사 대강당의 공기는 수백 명의 탐욕과 불안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상 위 권태민은 가장 값비싼 정장을 입고 마치 왕좌에 오르는 황태자처럼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위선적인 눈물을 글썽이며 사촌의 비극을 애도했고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는 자신뿐이라고 역설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권 지역의 회복 불가능 진단서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그의 해임안은 9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기 직전이었다. 권태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바로 그 순간 쾅!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불가능해. 단상 위의 권태민은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남자 권지혁이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걸음은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처럼 위압적이었고 얼음장 같은 눈빛은 단상 위의 사촌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권지혁은 수많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시선을 가르며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군, 사촌.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아우성쳤다. 권태민이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라고 발악하듯 외치자 권지혁은 객석에 앉아있던 하나를 향해 손짓했다. 내 아내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다. 그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하나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하고 가련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고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를 본 권태민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하나는 단상 위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는 권태민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 블루파이퍼 계획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수천억 원대의 횡령, 돈 세탁 내역, 정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불법 자금 장부, 그리고 그 모든 서류의 마지막 장에 찍힌 권태민의 선명한 친필 사인까지. 권태민의 오만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가 함정이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라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순간 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태민은 살인미수 및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그 자리에서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김비서가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하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아셔야 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하나 아버지와 김비서의 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비서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았다. 가난한 식당 주인이었던 하나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던 건지혁의 아버지를 구하다가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선대 회장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고 김비서에게 비밀리에 하나 가족을 돌보도록 명했다. 하나가 며느리로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인의 가족이 사채 빚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고 TK그룹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려 했던 선대 회장의 마지막 유지를 김비서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한 뒤틀린 보은이었다. 그녀의 절박함은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명분이었던 것이다. 돈으로 시작된 모든 계약의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택의 정원, 달빛 아래 건지혁은 혼인 무효 확인서와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계약은 끝났소. 당신은 이제 자유야.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했던 깊은 부채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그 계약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했던 우리의 파트너 계약은 아직 유효한가요? 그녀의 당당한 질문에 건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계약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소. 이건 명령도 거래도 아니오. 남자 건지혁으로서 당신에게 하는 부탁이야. 내 곁에 내 진짜 파트너로 남아주지 않겠소? 돈으로 시작된 거짓 결혼은 끝났고 진실 위에서 서로를 구원한 두 파트너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 후 TK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취임식 단상위. 강하나는 과거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재단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이끌게 되었다. 행사장 맨 뒷자리에서 건지혁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와 나란히 서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취임식이 끝나고 그녀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밤은 지나갔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 후 TK그룹 창립기념 갈라의 연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찬사로 가득했다. 단상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설하는 사람은 건지혁 회장이 아닌 그의 아내이자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인 강하나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두려움 대신 실현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재단은 지난 1년간 빚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긴급 수술비를 제공하며 수백 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녀는 이제 동정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객석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건지혁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차가운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곁에서 진정한 파트너의 의미를 배우며 사람을 믿고 온기를 나누는 법을 깨달은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TK그룹 역시 그의 변화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세기의 동화라 불렀지만 두 사람만이 그 동화가 얼마나 치열한 진실 위에서 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승리는 다른 이들에게는 정당한 몰락을 의미했다. 권태민은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야망이 남긴 잿더미를 곱씹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윤 여사는 모든 재산을 잃고 한때 격렬했던 이들이 사는 낡고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홀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은 결국 파멸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반면 하나의 가족에게는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꾸준한 치료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주말마다 정원을 가꾸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남동생은 명문대에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집에는 건지혁이 사위로서 자연스럽게 드나들었고 어색함 대신 진정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갈라가 끝난 늦은 밤, 두 사람은 처음 그들의 진짜 계약이 시작되었던 저택의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하나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는 건지혁에게 기댔다. 1년 전 오늘이 기억나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모든 게 두려웠는데.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나는 유일한 진실을 발견했소. 건지혁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당신이라는 진실을. 그들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났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스스로 만들어낸 눈부신 아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오후, 강하나와 건지혁은 한때 낡고 소외되었던 동네의 언덕에 서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외침이 가득한 공사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TK 재단이 전액 후원하여 짓는 청소년 도서관이었다. 햇밤 냄새와 흙먼지 속에서 두 사람은 과거의 어떤 화려한 연회장에서보다 더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는 멀리 보이는 낡은 지붕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곳 어딘가에 제가 살던 집이 있었어요. 매일 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없었다. 그저 담담한 회상이었다. 건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답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숫자와 허상이었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진심으로 지키거나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소. 그들의 시선은 다시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권태민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진심과 희망으로 쌓아 올리는 이 작은 도서관의 벽돌 한 장 한 장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승리가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증명했다. 진실은 때로 더디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함께 이겨낸 과거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